뉴스를 보다가 낸시 펠로시가 이제 우리나라도 왔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 이 동남아를 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듣는 순간 특히 이제 대만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만의 가수 등려군이 생각이 났고, 이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가수인데 과연 이 두 분이 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이 냈고,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지금 82살이고요. 첫 여성 하원 의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을 출발해가지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오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해 놨다가 슬그머니 대만을 하나 꼈죠. 다들 우려했습니다. 야, 굳이 대만이 갈 필요가 있어? 라고 했지만 싱가포르를 출발하면서 이 낸시 펠로시가 탔던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 플라이트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십만 명이, 수십만 명까지 아니라 수만 명이 바로 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만을 갈 것이냐를 주시했죠. 그리고 혹시라도 대만에 들어가다가 중국의 피격을 받을까 봐 공중에서 항공모함이 또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군인들이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보란 듯이 뒤로 하고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대만을 방문했던 목적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속내는 중국에게 까불지 마라고 하는 군사적 압박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1991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천안문 민주화를 이뤘던 사람에게 추모, 그러니까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 성명을 낭독하는 그런 해프닝을 만들었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인력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사람들을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녀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정해놓고 항상 주시하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만을 간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반대했고요. WTO에 중국이 들어오려고 할 때 좋아, 너희 들어와. 하지만 적어도 중국이 앞으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하고 들어와라고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가는 바람에 중국 내에 애국심이 발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이번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제 드디어 진짜 독재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세 번째 연임을 하겠다는 걸 확정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압박이 오히려 중국에 더 단단한 결속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을 떠나서 이 대만의 위협은 이 제4대만 대협 사태라는 걸 만들어요. 그전에도 이 대만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줬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대만은 이 대만 해협을 가운데 두고 있죠. 중국과 일본, 세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물건들을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물건들을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무역, 글로벌 공급망의 컨테이너 절반이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은 실탄 사격을 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고 수많은 배를 띄워서 거의 대만을 고립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날아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뭐 홍콩캐시픽 같은 곳이 과연 저기를 가야 될 거냐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항공표를 취소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 중국의 본토고요. 오른쪽이 대만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진먼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만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이제 백령도, 그다음에 연평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연평도나 이제 그 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 5도라는 것이 사실 38도 밑에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38도가 거주할 때는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의 북한과 가깝습니다. 실제로 인천보다는 그 북한 본토가 14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지척의 거리에 있죠. 그런데 중국은 더해요. 이 진먼이라고 하는 그 대만 섬이 중국 본토와 불과 4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섬의 왼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예,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 스피커에서 노래소리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 노래가 뭔지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입니다.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등려군, 그 대만 해협에서 그런 군사적 긴박감이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떠오른 가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42살에 1995년에 세상을 떠났죠. 1986년에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가수 7명을 뽑을 때 등려군을 뽑았고요. 중국에서 2009년 중국에서 자 1949년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인물은 누구냐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들도 모두 이 등려군을 지목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 노래를 아까 보셨다시피 그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그 대북 방송하듯이 그걸 틀어놔가지고 이 본토에 있는 군인들이 이 노래를 듣고 대만으로 귀순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등소평은 이 노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이 이 노래 테이프를 다 수거했는데 자그마치 그 숫자가 2억 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걸 수거한 공안들은 밤마다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하고 실제로 시진핑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도 젊었을 때는 이 등려군의 이 노래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낮에는 등소평, 밤에는 등려군들이 저도 종신데요. 그래서 등소평이 경제적인 자유를 중국 사람이 줬다면 등려군은 중국 사람들에게 육체적 해방과 자유의 사고를 줬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대만 역사상 가장 큰 구형 장례식이 치러졌고 2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국가 애도의 날을 정했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러한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제 몰라라 했지만 어느 용감한 중국의 DJ가 상해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다가 당연히 잡혀갔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 그리고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0mm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영화 속에 이 노래가 나오고 이 여자가 누구지? 라고 찾으면서 이제 유명해졌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화문화권, 제가 여기 음악적 영향력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시아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일본, 특히 이제 일본이 가장 강했고 뭐 중국이야 굉장히 소소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권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사실 일본과 한국은 뭐 숫자상으로 거기에 뭐 대적할 수 없다고 보면 이 등려군이 만들었던 이 음악적인 문화가 사실은 아시아 대중음악을 통일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중국 본토의 음악이라는 것이 대략 좀 선동적이고 본인들의 체제들을 알리는 그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거는 불가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암암리에 퍼져나갔던 이 등려군의 노래가 지금의 중국의 대중문화의 혁명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와 등려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태어난 것은 1940년에 낸시 펠로시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죠. 원래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였는데 1947년에 이제 하원 의원이 되고 잘 나가는 이제 정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여자는 1987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110대 미국 하원 위원장이 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이 되었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서열,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물론
본인이 이제 위원이 되었던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미국에서도 자유를 표방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53년에 태어났던 이 등려군은 아버지가 중국 대륙 출신인데 국민혁명군이었으니까 이제 공산당과 싸우다 밀려서 나온 이제 그런 집안적 내력을 갖고 있죠. 10살에 이제 음악 천재소녀라고 알려지면서 14살에 이제 진짜 프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95년에 이제 태국에 가서 뭐 휴양차 갔다가 기관지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유 때문에 죽지만 실제로 이제 그 등려군에 보통 이제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역시 뭐 마약을 과다 복용했다든지 특히 이제 그 중국 민주화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의 암살설까지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탄탄한 정치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한 사람은 노래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보셨다시피 제가 이 낸시 펠로시와 등려군이라는 사람을 비교하려는 목적도 이 한 여자, 그러니까 82살 먹은 여자 한 사람의 행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정치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죠. 정치가 어찌 보면 인간사의 전자라고 본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민주주의, 자유, 평화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등려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국에서 공연하는 날 우리의 삼민주의가 중국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민주의는 잘 알다시피 이 순원, 손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이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삼민주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의 공산당, 국민당 할 거 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민족과 민권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손민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삼민주의를 만들려고 할 때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꼭대기, 그리고 그 민주당의 쭉 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낸시 펠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과 민권, 민생 뭡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똑같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를 바로 이 링컨이 얘기했고 손민이 얘기했고 오히려 정치력을 과시하는 낸시 펠로시보다는 노래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노래로서 평화를 얘기했던 이 등려군이 더 훨씬 가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막 섞여 있어서 제대로 안 들렸을 것 같아가지고 노랫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묻죠.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당신은 또 묻습니다. 저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 달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는 입맞춤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당신은 내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묻죠. 저 달빛을 보십시오. 저 달빛이 내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